고객에게는 은행과 같은 역할, 2개 이상 대출이 필요로 하거나 2개 이상 대출이 있는 고객이라면 고민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저희가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제 은행의 역할이 너무 되고 싶다. 조인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핀다 대표 이예민입니다. 만 3살인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핀다가 4번째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핀다는 국내 가장 최대 규모 중에 하나인 대출 비교 서비스를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80여 개의 금융기관들의 300여 개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을 선택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자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출과 카드 등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이제 금융에 가입된 이제 정보를 확인하고 연체 없이 잘 갚을 수 있도록 또 갖고 있는 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제 사용자들은 1금융권 중에서도 지방은행을 주로 사용한다던가 2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신용자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고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들, 실제로 입수하기가 어려웠던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중간다리 역할로 그런 데이터를 입수하거나 실제로 필요한 대출 평가에 쓸 수 있는 이제 모델링을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고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런 인프라들이 결국 정부 주도로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경쟁사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온 또 결과를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동일하고 또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휴 금융기관을 들여오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고요. 처음에는 또 이런 인프라를 도입을 해서 개발을 해서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은 보통은 1금융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들을 잘 유치를 할 수 있는 트래픽이 많은 빅테크들도 상당히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저희는 중신용자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중신용자 분들은 1금융권 중에서도 외국계 은행이나 지방은행 그리고 2금융권의 대출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2금융권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해야 더 좋은 이제 대출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참여들이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정부 주도의 대환대출 인프라 이후 대환대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1금융권 내에서의 이동이었고요. 그래서 비교적 고신용자 분들이 실제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신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사실 좀 더 많이 포용하는 형태들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저희는 차별화 전략 자체가 대출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대출 계좌의 잔액이 충분한지 아닌지 얼마가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 맥락들이 계좌에 지금 돈이 얼마 있습니다. 얼마를 내야 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고객이 어떤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춰서 정보들을 보여주는 방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대출을 잘 갚기 위해서 보여주는 정보들을 잘
나열하거나 가공하거나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점으로 이제 보여진다든지, 그리고 아까 대출 상품의 경우에도 사실상 가장 많은 대출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대출 상품 중에서도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필요한 자금을 더 안정적으로 더 저렴한 금리로 유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뭐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이제 담보대출 같은 부분들을 가장 먼저 이제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랑 협의를 해서 도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만 찾아볼 수 있는 상품들도 상당히 많고, 똑같은 금융기관이지만 핀다에서만 승인이 되거나 핀다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선보였던 게 하나은행과 작업을 했던 이제 현대자동차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오토론이고요. 이 오토론도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출시를 했을 때는 현대기아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마케팅적인 혜택을 주는 형태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었던 데이터와 지수를 가지고 실제로 평가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스코어를 또 반영한 상품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까지 되고 있어서 독자적인 상품이 몇 개냐라고 질문을 주셨고, 몇 개의 금융기관이 있냐라고 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들이랑 지금 이런 작업을 예시로 들었지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라서 매번 들어오시면 저희 핀다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다들 투자 혹한기이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어렵게 투자 유치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시드 때부터 계속 투자를 해줬던 500라는 회사랑 그다음에 JB금융그룹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했고요. 저희로서는 나름대로는 좀 시간이 1년 정도 걸렸던 형태였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2022년에 워낙 대출 시장으로서도 그리고 제 스타트업으로서도 상당히 많이 상장을 한 해였습니다. 비교대출 서비스가 가진 저력, 그리고 저희 팀이 가진 저력, 그리고 이런 이제 핀테크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잘 봐주셨던, 특히 저희 쪽에서 입점해서 활동을 했던 아까 그 80여 개의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래도 핀다가 이렇게 빅테크들이랑 경쟁을 해서 사실상 유저가 제로였던 4년 전의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 대출의 10조 원의 규모를 만들어냈던 그런 이제 이유들, 그리고 전략들을 저희가 팀이 가진 경쟁력,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셨던 이제 회사들 중에서 JB라는 이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하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사실상 그래서 국내에선 사실 IR을 못 돌았습니다. 이런 일반 VC들을 대상으로 사실 IR을 거의 돌지를 않았고요. 대신 이제 저희 안에서 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회사들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작년 여름에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게 되었고, 결정 자체는 굉장히 빨리 됐었어요.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2022년의 경우에 실행했던 신규 신용대출의 3분의 1을 저희가 실행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규모들이 어쨌든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점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JB도 저희 회사에 투자를 했지만 저희도 JB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JB금융지주의 약 1% 되는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하면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시너지를 내서 두 회사의 결국에는 밸류를 높일 때 어떻게 보면 둘 다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도 좋은 그림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되게 좀 의미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기존이랑 비교했을 때는 특이했던 그런 이제 투자 유치 경험이에요. 노하우가 너무 없는데요. 이렇게 너무 힘든 사실 시기여도 정말 자금만 필요하다고 해서 또 자금만 준다는 결정을 선뜻 창업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전략, 계획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급하고 어렵다고 자금만 유치하는 결정을 했을 때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창업자들이나 초기 멤버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사실 결정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는 투자 조건들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고 많은 경영에 있어서 챌린지나 태클들이 들어올 테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물론 그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또 쓰기에는 사실 너무 바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설들을 시장에 증명해 보이고 증명해 보임으로써 고객을 유치하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이런 데 에너지를 사실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VC 같은 경우도 내가 이미 잘 알거나 이 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봤거나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이미 우리 회사가 그런 이제 서비스나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해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설명들이 많이 필요가 없고 우리 회사랑 협업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사실은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잘 이해하고 있고 너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게 둘 다 잘 되는 일이라는 사실은 이런 목적성이 굉장히 동일한 회사일수록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측면에서의 투자에 대한 기회들도 만약에 고민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시장 상황 자체는 빅테크들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더 개발을 해서 비교대출 서비스 외에도 저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 게 제일 큰 고민이고요. 지금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약 누적으로는 3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3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회사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가? 어떤 효용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출을 비교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여정에 일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작년부터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상품을 결국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회사의 역량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이 발전도 했고 근데 여전히 금융은 발전할 여지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어렵고 갖춰야 될 사실 비용도 너무 크고 혼자서 해내기는 너무 어렵지만 작년에 많은 분야들이 투자 유치를 받기 어려웠어도 가장 좀 투자 유치를 많이 받기 어렵거나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오지 못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금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본력이 계속 풍부한 이제 회사들만 이 시장을 혁신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진정한 혁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고 작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게끔 금융 쪽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금융이 거의 일상이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금융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제도들도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협업들도 더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